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고민 상담과 함께 부동산 시장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이 사회, 경제 여러 가지 면으로 이 불확실성 시대에 좀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또 2017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떨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신하선 대표님 2부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7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7년에 대한 관심이 많죠. 투자를 해야 되냐, 지금 들어가야 되냐,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냐, 뭐 관심이 많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도 움직이지 않은 분들과 앞으로 더 폭락할 것이다의 예상과 아니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예상과 한번 PPT 파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시장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주택가격 상승은 없어도 폭락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많은데 상승분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민간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한 내용들이에요. 신문에 다 난 내용들인데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조사한 걸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은 집값이 지금 현재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대출 규제 정부 정책이 강화돼서 앞으로 그것도 하락할 것이다. 주택시장이 위축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요. 전국이 0.8% 빠질 것이고 그리고 수도권은 미미하게 이제 수도권 자체는 오르지 않을 거고 내려가지도 않을 거다. 지방은 마이너스 1.5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금리 상승 압박하고 입주 물량 증가로 지금 금리 상승되고 입주율이 많아지니까 외곽 지역하고 강남 이런 중심부하고 양극화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몰리는 데만 몰린다 이런 얘기죠. 하반기 집값 하락 폭락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보증권에서는요. 113 대책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 수요를 억누를 만큼 강한 규제를 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이후에 7, 8년간은 우리나라 주택 공급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가격 폭락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여전히 저금리 기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 보시게 되면 예상을 어떤 식으로 전국적으로 보합세일 것이다. 두산연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소에서는 전국적으로 0.8%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십 대의 경쟁 기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13 대책 이후에도 지금 현재 그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강북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고 있고 강남도 잠실도 엊그저께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정부도 미지근하게 전세 전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국민은행 2016년도에 국민은행 자료를 보시게 되면 11월까지 전국 집값이 1.3% 올랐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이런 데 지방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수도권하고 재건축 시장 올해 2분기부터 과열 증상을 보였죠. 재건축 막 1억, 2억씩 막 올랐잖아요, 가격. 그리고 강남 재건축 가격대가 많이 올랐고 분양권도 상당히 많이 1억 이상 가격대가 올라졌고요. 전국적으로 양극화가 심할 것이다라고 국민은행에서 이제 그 지금 이야기 자료화된 게 이게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극화가 실제로 일어났고 재건축 강남 올라갔고 수도권 중에서도 좋은 지역은 이제 분양권이 상당히 가격이 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택산업연구원 전세에 대한 전망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전세 전망은 매매가랑 같이 그래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내년에 전세금이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0.4% 상승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그러니까 별로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좀 주요한 것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올해 11%보다 60만 6천 가구가 더 늘어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역전세난이 우려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제로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건설산업연구에서는 전세 입주량이 물량이 증가하면서 현실적으로 전세금이 1% 떨어질 것이다. 전세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큰 차이는 있다. 아까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은 분양권 중에서도 좋은 지역
가격대가 떨어질 리가 없다. 실수요자들은요, 웅크리고 있다가 지금 화살을 당겼어요, 지금. 네, 그런 상태에서 가격,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 보시게 되면, 잠실 주공 5단지, 죄송합니다. 제가 혀가 꼬여가지고. 잠실 주공 5단지, 지금 1억 7천 마이너스 됐어요. 개포 4단지, 지금 9천만 원 나왔는데, 엊그저께 2억 떨어진 것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신천, 장미아파트 3천, 강동 둔촌주공 3,500, 강동 명일동 3,000, 서초우면 2,500 막 떨어집니다. 지금 가격. 심리적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사실은 물건 가격이.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형성이 거품이 끼거나 아니면 좀 더 오바되는 성향에서 그 거품이 좀 빠졌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빠질 때 기다렸다가 지금 113 대책 발표 후 금리 인상되고 국외 정책 약세되고 투자자들의 관망세처럼 거래량 감소되고 급매물 등장하고 가격 붕괴 신호다. 가격 절대로 붕괴 안 될 것입니다. 예, 물건의 가치는 정해져 있어요. 땅값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시기가 맞을 것이다. 지금 이걸 보고서 불안해 하실 거 없고요. 물건 파는 사람들 지금 당장 안 팔아도 돼요. 급하신다 그래도. 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신호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락 신호라고 안 느껴집니다. 수도권의 가격이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서울이 많이 떨어졌죠? 평균치가.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포가 5천만 원 분양을 할 거다는 거에 의심 가시는 분. 개포지구가 4천만 원 분양을 했습니다. 이 4천만 원보다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더 프리미엄이 올랐다. 그 프리미엄이 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요 사이가 투자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 그래서 투자하는데 지금 한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전 너무 땡큐합니다.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한테.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기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노후화된 기존 주택도 지금 440만 가구가 움직인다라는 어떤 연구원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2017년도부터 교체가 지금 노후화된 주택들을 바꿔야 되는 시기라는 얘기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기네도 이제 집을 새로 이사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440만이나 된다. 엄청난 숫자예요. 숫자 자체가. 그리고 공동주택 또 280만 가구가 또 시작도 되고 있고 금리 상승에도 저금리 기준 아까쯤에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부동산 시장 수요를 누릴 만큼 강하지 않은 정점 이게 실질적으로 PPTR을 제가 빨간 옷을 파는 법으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했는데 이걸 방송국에서 바꿨어요. 잘 보이시라고. 자 보세요.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주택 공급량이 부족했었다. 뭐죠?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은 안정화를 예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리를 하자면은 현재 모습으로는 주택이 안정화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고 지역별로 분양가도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매매가도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중간에 꺼져 있는 거품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분명히 이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역전세난을 우려해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강남처럼 이 재건축 시장에 많은 프리미엄이 붙었던 그런 시장은 오히려 지금 그 프리미엄이 좀 빠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 적기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자, 앞으로 2017년 전망들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전화나 문자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바로 또 이야기 나눠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광명 거주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네. 그 독산동 동호 아파트로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전세 물건이 없어서 그 매수를 일단 하긴 했는데 이게 잘한 건지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나중에 또 팔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내년에 독산동에 이제 동아 아파트로 이주를 하셔야 돼서 지금 벌써 네.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지난달 말에 계약을 했어요. 네, 전세 물건이 없어서 바로 매수를 네. 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네. 어느 정도까지 또 가지고 가야 되는지 향후 네. 전망은 어떨지 바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이제 그 젊으신 분 같은데 맞죠?
네, 30대 중반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주택을 사가지고 움직이셨구나. 지금, 혹시,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네, 아이가 지금 5살이고 둘째가 내년 그 초에 또 나올 예정이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교육을 위해서 또 신경 쓸 게 많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거기 센터 그 금천구청 그 센터를 아이가 다니고 있어서요, 첫째가. 그래서 그 근처로 지금 이사를 하는 건데 사실 그 지역이 좀 저평가된 좀 지역에 이제 아파트도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거라 사실은 부동산적 투자로는 사야 되나 싶은 이런 곳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사기는 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게 딱 맞을 거예요. 네. 그거를 4천만 국민, 5천만 국민이 똑같이 생각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그 아파트는 여기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뭐, 지금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걸 안 해서 또 따로 아이들이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초등학교 네. 들어가고 나서부터 중학교까지, 물론 고등학교는 특수고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초중고는 되도록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의 왕따 문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처음부터 여기로 들어갈 거고, 뭐 이 근처에 초등학교 다니실 예정이신가 봐요. 그죠?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이제 6칠 거기까지 때 생각하고 들어가서 샀어야 되는데, 주택을. 네. 지금은 지금 그, 이제 그 한 3년 전까지만을 있다가. 목표로 해서 네? 그 6, 7세 그 센터 어린이집 유아 스포츠 센터를 보내려고 그쪽으로 이사를 한 거거든요. 예, 예. 그 센터만이, 그니까 지금 한 채 한만 보신 거예요. 그죠? 네. 둘째, 셋째까지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네. 중요한 겁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걸 살 때, 내가 지금 샀다가 프리미엄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취등록세 다 내고서 애 초등학교 때문에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연결해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이 물건의 가치를 좀 보자 그러면, 공기 좋고, 여기 녹지 있죠? 예, 녹지가 네. 공기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살기 그냥 고만고만하고, 문제는 주변에 전철이 없죠. 너무 멀어. 전철이.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이 집을 사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냥 저렴한 맛에 사는 정도?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또 팍 떨어질 수도 없는 게 평당 한 1,000만 원대꼴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싼 편이에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1,000만 원이면 저 김포 가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여기는 서울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고 하니까 가격이 그렇게 가는 건데, 그냥 어떤 기대 심리보다는 거주하시는데 만족하시는 걸로 가시고, 투자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가격대 그 아파트 사는 거 쉽진 않은데, 지금 얘를 움직이실 때는요, 두 번째로 뭔가 움직이실 때는 아이 초등학교까지 염두해가지고, 그걸 미리미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옆에, 근데 사실 이걸 살 때 그 옆 신림동 그 유서울 아파트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좀 재개발 약간 투자성이 있나 싶어서 그것도 좀 여쭤볼 수 싶은데. 지금 이걸 팔고 움직이실 건가요? 지금은 당장 이걸 먼저 샀으니까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어요. 힘들긴 지금 하지만, 물어봐봤자. 네. 왜냐면 6개월, 1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건지 결론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 플랜을 아니, 한번 짜보셔야 그쪽이- 되겠죠? 그쪽이 좀 뭐 개발 아니 뭐 살 투자성이 있으면 이제 저희 뭐 친정 어머니라도 관심을 갖고 계셔갖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럼 따로 전화를 또 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방송 관계상, 네. 시간 관계상 이 앞에 질문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신 주택, 이 아파트는 거주용으로만 좀 생각을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아쉽지만 2년 후에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다시 한번 좀 매도를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저기 쌍문 이동에 한양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이번 9월 달에 자동으로 그게 그 연장이 됐어요.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데. 네. 예, 그런데 그게 제가 내년, 그러니까 17년도 11월 달이면은 양도소득세 그게 걸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디 다른 데 투자할 팔아야 되는 건지. 네. 예, 쌍문 이동의 한양 아파트 지금 임대차 주고 계시고요. 투자 목적으로 자, 내년 예. 11월까지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세금과 예, 예.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해야 할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른 주택은 있으신 거죠? 예, 예. 다른 주택은 있고 거기는 그냥 제가 살고 있다가 그냥 월세 내놓고 나왔거든요. 1가구 2주택 상태이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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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렇게 쌍문, 한양 2, 3, 4차 아파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 예. 현실적으로 분명히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없어요. 변두리처럼 본인도 알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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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인데 상위 보이죠? 변두리 취급받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거나 막 이럴 일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예, 이제 예, 고민하시는 건데, 예. 양도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죠. 얘 조금 시간이 기다렸다가 굳이 얘 때문에 세금 낼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중요한 예. 건 매도를 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점핑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예. 현실적으로 얘를 월세를 받고 있나요? 예, 예, 월세요. 매매가 얼마예요? 거기 지금 한 3억 1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억 1천 정도. 월세 얼마 예. 받으세요? 저기 3천에 80이요. 3천에 80. 근데 이제 자동 그 계약이 됐으니까 응. 2년을 제가 보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옛날부터 뭐 거기가 뭐 경전철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뭐 응. 그거는 뭐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네. 학군이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괜찮거든요. 여러 가지가요. 근데 너무 안 올라요. 막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얘기하고 막 올리고 싶죠. 다 그래요. 자식 같은데, 그죠? 투자해놨으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는데, 좀 네.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뭐, 괜찮습니다. 살기에는 저렴하게. 근데 네. 어떻게 해요? 투자용으로는 좀 아니니까,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매도를 네. 하시고, 보통 3억 1천이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네. 이쪽, 뭐, 서초구나 이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요, 네. 보통 뭐 2천에 3천에 110만 원까지 월세를 받으실 수가 있고 차익은 차익대로 날 수가 있으니까 얘는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3천에 80 정도면은 네. 지금 매매가랑 이게 월세 그나마 아파트 치고 조금 그나마 괜찮긴 하는 건데 더 이상 네. 차익 날 일이 없으니까 얘가 더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나? 2주 세대 12,000세대 지금 시장이 꺼져 있다고 하더라도 12,000세대가 움직이면 부동산 경제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경제랑 상관없이 전세가가 나름대로 치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건 전부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면은 예, 예, 예. 중심부는 주택이 부족하겠죠. 그 부족한 예. 시기에 타가지고 같이 바람이 이렇게 타줘요, 조금씩. 우리 한번 예. 학습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예, 예. 그러니까 그때처럼 가격이 올라갈 때 내가 뭘 살라 그러면 내 물건의 가치는 1등, 2등, 3등, 4등, 좀 5등, 6등 쪽에 있는데 얘가 가격이 1,000만 원 만약에 올랐다 그럼 다른 거는 1억 정도 올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는 매매 가격을 지금 매도하시고 파는 건 지금 사는 건 지금 사셔야 돼요. 지금. 네, 지금 네. 사야 후회 안 합니다. 지금 수익형으로 갈아타게 한번 하시는 거 정리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이 주택은 바로 매도 타이밍 잡아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도움 드렸는데요. 전화만으로 늘 조금 아쉽죠. 세미나 안내 드립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12월 12일 오후 1시에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하선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세미나니까요.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이 세미나 정보까지 조금 드렸습니다.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